전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의 과거 인도 타지마을 방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문재인은 자평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단독 외교가 아닌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관광이었다, 단독 외유였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제가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김정숙 여사 타지마을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뭐 벌써 여러 번 했어요. 네.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영부인이 왜 외교를 합니까? 영부인이 대통령입니까? 영부인이 외교부 장관입니까? 영부인이 문체부 장관입니까?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따라간 것이 아닌가. 공식적으로 영부인이 이렇게 뭐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부인을 따로 뽑았습니까?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인이 이제 김정숙 여사가 된 것일 뿐이지 영부인까지 감안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았나?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다음에 영부인은 대통령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지 독자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적으로 만약에 김정숙 여사 말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타지마을이 아니라 타지마을 같은 그런 관광지 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공식적인 어떤 행사에 혼자서 참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는 뭐 그냥 뭐 그럴만하지 뭐 영부인이 뭐 외교해야지 뭐 영부인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셔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저 옆에 있는 그 대한민국 대통령의 휘장이 영부인 휘장입니까? 만약에 저럴 거면은 영부인 전용기 하나 따로 만들고요. 영부인 전용 휘장 만들어가지고 영부인 외교하라고 하세요. 왜 대통령 타라고 만든 그 우리나라 전용기를 영부인이 혼자서 막 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뭐랑 똑같냐면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영부인 전용기. 그 다음에 사실은 경기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사모님 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모님 팀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뽐 따가지고 영부인이 저렇게 막 비행기 타고 전용기 타고 막 이래도 되네? 그러면은 경기도에도 경기도지사 그 부인 전용 뭐 버스 같은 거 아니면 뭐 제네시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모님 팀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행안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은 지방자치단체 부인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것이 조금만 더 진행되면 그러면 영부인에게도 그런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이런 논란을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했는데 이쯤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먼저 지금쯤이면은 이제 사과를 갖다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 다 지나갔으니까 또다시 저럴 일 없을 것이다. 저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박정훈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뒤에 글을 이었습니다.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모든 것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안 하고 눈 감고 있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특별검사예요. 아주 특별한 일에만 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때 밥에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지 맨날 랍스타 먹고 맨날 파스타 먹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그야말로 특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지. 그럴 거면 검찰이 뭐가 있습니까? 검찰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고 특검청을 갖다가 만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상하를 갖다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직인지 현직인지 그런 것도 그냥 막론하고 검찰은
그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수사를 해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그 수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외교부와 이제 문체부의 공문이 공개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외교부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전용기를 탈 사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당시의 대통령이죠. 전용기를 이렇게 타고 예산을 전용했다. 이런 것이 드러날 경우에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실제로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 공범이 될 수 있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너무 나간 이야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 정직 영부인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일정 부분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면 그럴 때 수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수사가 나온 다음에 이런 거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예컨대 외교부나 문체부에서 영부인 가는 거 반대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이런 데 영부인을 갑니까? 이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그냥 닥치고 초청장 보내라고 해. 그러면 인도에서 초청장 보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부인 같은 사람이 올 줄을 몰랐대요. 그냥 문체부 장관 정도만 와도 감지덕지다. 왜냐하면 지금 간 명목이 뭡니까? 공원 택내 가는 거예요. 예. 공원이 만들어진 거 만들어진 거 그거 커팅하러 간 것도 아니고 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부인이 갑니까? 제가 봤을 때 인도 대사가 가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뭐 그런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뭐 장관이 가냐, 뭐 영부인이 가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범죄적인 혐의가 있고 그러면 수사를 갖다가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보가 이렇게 쭉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경우에 뭐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부터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뭐든지 다 괜찮다 뭐 이게 뭐 영부인 정상 외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취재가 되고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인도 타지마을 관광 외교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 외교인가요? 단독 관광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나눴는데 금전거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네. 김정숙 특검이 이제 재차 부각된 데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와 청와대 어떤 직원들 양이네스 뭐 이런 사람들과의 석연찮은 금전거래 내역이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딸들의 문제예요. 딸들이 문제야. 왜냐하면 지금 김정숙 여사 옷이 178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열흘에 한 번꼴로 정장을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데 그 뭐 옷을 여러 군데서 맞췄겠죠. 그런데 그 가장 그 김정숙 여사가 그 좋아했던 디자이너가 양모 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디자이너의 딸하고 김정숙 여사의 딸하고 딸과 딸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머니가 저렇게 옷을 갖다가 맞췄으면 옷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양 디자이너에게 직접 줘도 되겠지만 뭐 그 디자이너 딸하고 내가 친하니까 옷값을 딸한테 주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차라리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김정숙 여사와 그 문다혜는 그 옷도 받고 돈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석연치가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일 석연치 않은 거는 예컨대 그 이네스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다혜한테 준 돈이
300만 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검찰이 오버한 것일 수도 있겠다. 예컨대 뭐 허국장하고 저 사이에 한 300만 원,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아 뭐 좀 빌려줘. 그다음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데 뭐 그 정도는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처음 패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딱 한 번이었고 그 금액이 200, 300 그 정도 금액인데 검찰이 이거 완전히 오버한다 그러면서 뭐 기우제식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딱 거래가 한 번밖에 없었고 그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문다혜 씨나 이네스 양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다혜가 그 300만 원 그걸 갖다가 지웠다면서요. 그거 왜 지웁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지웠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 금액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간 거 아닌가? 횟수가 한 번이 아니고 한 10번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네스 양은 원칙적으로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네스가 출국 금지당한 게 아니고 출국 정지당했거든요. 예. 왜 출국 정지당했습니까? 출입국 관리법상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하는 거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를 하는 건데 이네스 양은 이름부터가 원래 이네스는 아니었겠지. 그런데 국적을 한국 국적에서 프랑스 국적으로 바꾼 것 같은데 프랑스 국적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프랑스식으로 바꿨겠지. 그러니까 이네스 양은 지금 프랑스 사람이에요. 예. 프랑스 사람이니까 출국 금지되는 게 아니고 출국 정지가 되는 건데 아니 그런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예외적인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 아닌가? 그 양 씨의 딸, 디자이너 양의 딸이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까지 이거는 제가 확인되지 않고 뇌피셜일 수 있는데 생각이 어떻게 또 뻗어나갈 수 있냐면 옷값 대신으로 딸을 청와대에 취직시켜 준 거 아닌가? 또 거기에 그 혐의가 있는 게 이네스가 자기 마음대로 근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네스가 청와대에서 저 허국장도 청와대에서 근무했잖아요. 예. 청와대 근무하면서 뭐 다른 일 했습니까? 뭐 어디 뭐 방송국 가서 앵커를 갖다가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뭐 기자를 갖다가 했습니까? 못 하잖아요. 겸직이 금지돼 있죠. 저도 국방부에서 네. 거기 미군기지사업단 법무실장 하면서 변호사 안 했거든요. 뭐 어디서 뭐 교수도 안 하고 그냥 그 법무실장만 했다고요. 왜냐?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네스 양은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서도 뭐 전시회하고 뭐 저기서도 뭐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합쳐보면 첫 번째 프랑스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마음대로 취직이 됐고 두 번째 그렇게 청와대에 취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아버지 일 있으면 아버지 일도 도와주고 다른 일 있으면 다른 일도 도와주고 그 이야기는 뭐냐 그 디자이너 양에게 뭔가 페이버를 청와대에서 줬다라고 한 이야기인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청와대 뭐 디자이너가 뭐 한두 명이니까 왜 그 사람한테만 그걸 갖다가 줍니까? 페이버를 줍니까? 결국은 옷값 대납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옷값 대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초지종 간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 해명을 하면 이런 의심을 안 해도 되는데 옷이 드러난 것만 네티즌들이 일일이 다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 만든 것만 그걸로만 178벌이니까 그것보다 뭐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드러난 178벌에 대해서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법인카드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법인카드가 아니라 카드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뭐 명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옷은 100만 원짜리야. 그 100만 원짜리 영수증도 필요 없잖아요. 뭐 삼성카드든 현대카드든 뭐 신한카드든 그 카드사에서 내역 쫙 뽑아달라고 그러면 이 옷은 1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이 뭐 와이셔츠, 이 뭐 넥타이는 뭐 30만 원짜리.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옷은 뭐 200만 원짜리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쫙 주면서
178벌에 대해서 다 합치니까 한 2억 정도 들었는데 이 2억을 카드로 다 냈다. 그 다음에 그 2억은 어디서 났느냐? 대통령 연봉 많이 받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5년 일했으면 한 10억 넘게 받는데 그 중에 한 2억 정도는 대통령이 영부인을 사랑해가지고 한 20% 정도는 마누라 옷값으로 썼다. 이러면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처음에는 카드로 썼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냈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그 현금에 관봉이 뭐 붙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것들이 막 있으니까 이게 이른바 뭐 특활비나 다른 돈으로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고 옷값 대납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왜 의심을 국민들로 하게끔 하게 만드는지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좀 제대로 해명을 갖다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네스 양과 디자이너 양에 대한 그 의혹까지도, 그 다음에 문다혜에 대한 의혹까지도 그 해소가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만 하더라도 좀 김정숙의 고급 의상과 폐물에 쓰인 돈, 지금 의상으로만 최소한 2억 정도 소가 소요됐다. 뭐 폐물에 쓰여진 돈까지 하면 뭐 3억 이상이 쓰여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현금으로 쓰였는데 그 현금으로 쓰여진 돈이 어떤 돈이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관봉권이었다. 그러니까 끈으로 묶은 거, 그런 거 볼 때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의혹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문다혜 씨와 양 이네스 간의 금전거래, 지난번 유송화 춘추 관장과의 금전거래도 검찰에서 포착을 해서 수사를 했다고 그러죠. 이것도 지금 특수활동비와 연관된 게 아니냐. 그리고 양 이네스의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채용, 왜 채용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양 이네스의 활동이나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면서 제2부속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다 이게 특수활동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인사수석실, 총무비서관실, 제2부속실, 춘추관과 연결되어 있는 홍보수석실, 지금 최소한 4개의 수석비서관실이 연관되어 있고 이걸 총괄하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규모가 크다.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특수활동비 내용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봉인해버린 바람에 그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김정숙의 국정농단 뭐 이렇게 지금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에 맞게 사실은 수사나 특검이 검토돼야 하는가. 국정농단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 사건이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국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네. 그야말로 이제 특활비니 뭐니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송화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청와대의 제2부속실 그 영부인을 담당하는 그 부속실 비서관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이재명 대표 때는 그 대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 때는 배우자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배우자실의 실장에 해당한 역할을 한 게 그게 유송화예요. 그 물론 이제 사이즈가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실장을 무슨 뭐 현직 국회의원을 갖다가 임명하고 뭐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는 그 팀장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유송화를 그 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때부터 김정숙 여사를 그 이재명 후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대선에서의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그 김정숙 여사를 수행하게끔 하다가 그러다가 제2부속실의 그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2부속실 비서관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송화가 지금 김정숙 여사 관련한 온갖 일들을 제일 속속들이 한다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걸 떠나가지고 뭐 옷이니 뭐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유송화인데 그 사람하고 지금 문다혜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또 뭔가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싶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